2026년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고 미래의 부자가 되길 꿈꾸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빅맥의 가격이 연 5% 정도 올라가는데 예금 이자를 연 3% 정도 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5,000원을 예금에 넣어두고 1년 후에 5,3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빅맥은 5,000원에서 5,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5,000원을 소비로 사용하지 않고 1년을 참은 결과로서 마이너스 200원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빅맥을 사 먹으려면 200원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의 소비를 참은 결과로서 무려 200원을 손해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차피 소비를 참아봤자 물가가 더 올라서 미래에는 더 비싸게 사야 할 것 같으니 지금 쓰자.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욜로입니다. 반대로 이제는 은행 예적금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하자.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은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3가지만 딱 압축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당신은 실질금리라는 매우 까다로운 개념을 빅맥과 예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비교를 통해서 단번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돈을 잃지 않고 나아가서 투자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딱 3가지만 아주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시면 10분 만에 투자 실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1. 인플레이션 효과. 자, 우리는 종이 돈을 기준으로 모든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자, 최저시급이 500원 올라서 좋아하는 것도 종이돈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경자인 섬이라는 곳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곳에는 딱 빅맥 하나만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 섬에 1,000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빅맥은 얼마일까요? 네, 바로 1,000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돈을 더 찍어내서 1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섬에는 빅맥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빅맥은 얼마가 될까요? 네, 10,000원입니다. 빅맥이 올라간 걸까요? 돈이 늘어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1,000원, 1만원은 그냥 단위만 바뀐 것이지 그 가치, 즉 구매력은 동일한 것이죠. 자, 여기서 빅맥을 서울 아파트, 삼성전자 주식, 미국 나스닥 지수 등으로 바꿔도 동일한 것입니다. 돈은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어떤 것을 자산으로 지고 있다면 해당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토지는 부증성이라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간 장기로 보면 전 세계 토지 가격은 연평균 5에서 6%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가 증가해서라기보다는 돈이 늘어난 결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론 건축 기술과 도시화로 토지 가치가 일부 증가하기도 했지만요. 자, 저희 어머니 말로는 옛날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70년대에 평당 30만 원 이하로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평당 1억이 넘었으니 대략 300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통화량도 보통 10년에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50년 동안 대략 30배 이상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량 증가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50년 동안 대략 10배 정도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0배는요, 아마 서울 여의도라는, 즉 서울이 도시화가 되고 그 도시화의 수혜를 적격으로 받는 좋은 입지의 힘 플러스 재건축이 확실히 될 단지라서 신축으로 재건축된 이후의 가격을 반영한 그것으로 인해서 10배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나머지 10배수의 상승률의 절반 정도씩을 담당했다고 보면 쉽습니다. 나머지 30배는 통화량 증가분으로 오른 것이죠. 2. 수요와 공급. 26년 3월 현재는 두존쿠의 유행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스타벅스의 두존쿠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의 두존쿠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두존쿠를 먹어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두존쿠를 먹길 희망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두 번 별미 경험으로 먹을 수는 있어도 매일 밤 두존쿠를 저녁 식사로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요는 결국 줄어들 것입니다. 데일리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는 두존쿠를 만들어서 팔면 손해가 나는, 즉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존쿠를 만드는 상점,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더 이상 두존쿠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데 만들어서 팔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여전히 두쫑쿠를 먹고 싶어하는 수요가 유지되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점에서 가격은 다시 반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음식으로 유행이 넘어가면 당연히 두쫑쿠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대만 카스텔라, 벌꿀 아이스크림 등이 사라진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허니 버터칩처럼 그냥 일반 과자의 하나의 종류로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로봇이 일을 해도 결국 사람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특히 도시를 선호하는 현상은 갈수록 커져서 2030은 점점점 수도권 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매우 강합니다.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일자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서울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성이 모이면 그곳이 문화를 선도하게 되고요. 결국 시차를 두고 젊은 남자들도 자동으로 그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원래는 집을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를 초과하는 입주 물량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임대료 또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건설사도 망해서 공급을 할 만한 주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쫑쿠 유행처럼 집은 한 번 유행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죠. 자, 우리 모두는 결국 집에 살아야 하고 집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고요.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건설사들은 또다시 집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사이클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자, 이유는요, 입지가 좋은 빈 땅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어서 편리한, 즉 직주 근접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주고 또 교통망을 확충하여서 직주 근접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성비 좋은 주택 수요 또한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어렵게 법과 제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신도시와 교통망 확충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가 난 지도 5년이 넘었는데 아직 털을 다지지 못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유식한 말로 비탄력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금광을 새롭게 탐사해서 금을 캐는 작업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비탄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탄력성을 띠는 실물 자산은 장기 투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고 그 불균형이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공급이 까다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게 그래서 투자에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요, 결국 주택으로 인생의 종잣돈을 만들었다라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죠. 3.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 자, 이제 부동산을 이야기했으니 주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자, 1년에 1억을 버는 어떠한 기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계를 얼마에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 자기만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고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경자인 초콜릿 가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차리는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1억이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가게는 5년째 매년 1억씩 벌어들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5년 동안 총 5억을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경매 방식으로 이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가게를 얼마 주고 사고 싶은가요? 1억 들여서 차린 가게니까 1억에? 자, 그러면 가게 주인이 1억에 팔까요? 5년 동안 매년 1억씩 벌어들인 가게를 차린 비용만 받고 과연 팔까요? 항상 투자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나와 같이 매수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매수 희망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억 들여서 차렸고 1년에 1억은 벌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1년 벌어들이는 돈만 가격에 쳐서 2억에 사겠다라고 하면 가게 주인이 과연 팔까요? 또는 다른 매수 희망자는 차림 비용 1억과 2년치 순이익에 해당하는 2억을 더해서 3억에 사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게 주인은 그 사람에게 팔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을 우리가 퍼라고 합니다. 또 자산, 위 경우에는 가게를 차린 비용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방식을 PBR이라고 합니다. 3억에 사면
퍼는 3이 되는 것이고요. PBR도 3에 사는 것입니다. 자,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차림 비용과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펼쳐지는 거대한 경매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만약 저 초콜릿 가게 이름이 경자인 초콜릿이 아니라 고디바 초콜릿이라면 같은 돈으로 차렸고 같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매수가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만약 고디바 초콜릿이고 송파구 독점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라면요. 아니라면 대한민국 내에서 고디바 초콜릿 가게 오픈을 이 본사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 다른 고디바 초콜릿에서 번 순이익의 10% 정도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이것이 본사라면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업이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자산과 이익에 대한 매수 희망자들은 다 다른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가격을 부른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치 투자자들은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고 싸다고 판단하게 되면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이런 밸류에이션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수도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1년에 1억을 버는 기계를 얼마에 사야 적정한지 알아내셨을까요? 못 알아냈을 겁니다. 자, 개별주 투자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4. 세 가지 원칙을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에 대한 투자 방법은요, 현금성 자산만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입니다. 자, 참고로 예적금도 현금이 되겠죠. 둘째, 자기가 살 집은 가능하면 한 채 마련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수요는 늘어나는데 땅의 공급이 제한적인 도시라면 매우 유리하겠죠. 자, 셋째, 주식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적정 가치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주장하는 일갈전자 1주택 갈아타기 플러스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투자 원칙을 알고 그에 맞는 일갈전자를 하시게 되면요, 적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일은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가난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투자로 성과를 내고 작은 부자로 진입하고 싶은 분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에 필요한 이러한 지식들을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인이었습니다. 안녕.